야, 너 도시락에서 구린내 나. 좀 저리 가. 냄새 나니까 학교에 가져오지 마. 한 12살 소녀가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소녀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 전교생을 상대로 참교육 스킬을 시전해버렸는데요.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뒤집어졌고 전교생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작은 소도시에서 미국인 남편 마이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엘리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생활은 꽤 평화롭고 안정적이지만 가끔은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음식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서가 말이죠. 저희가 사는 도시는 마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곳이에요. 아침이면 새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의 안부를 묻죠. 마트에 가면 점원들도 꼭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웃어줍니다. 이런 분위기는 참 좋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의 분주한 재래시장이나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거리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집에서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떡볶이. 요리하는 동안 집 안에 퍼지는 익숙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남편 마이클도 이제는 꽤나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김치의 강한 냄새에 적응하지 못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라고 묻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오늘은 어떤 김치야? 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랍니다. 딸 엘리나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했기 때문에 피자나 햄버거보다는 뜨끈한 국물 요리를 좋아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도 난 밥이랑 국이 먹고 싶어라고 말할 정도였죠. 사실 엘리나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해주는 것이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제 문화와 제 뿌리를 잊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샌드위치, 과일, 간단한 스낵 등을 싸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엘리나가 눈에 띄지 않도록 비슷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키 샌드위치나 치즈 스틱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엘리나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은 김밥 싸주세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엘리나가 김밥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까지 가져가고 싶어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음식은 특유의 향신료 냄새나 비주얼 때문에 미국 아이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엘리나가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이건 우리나라의 특별한 음식이야 라고 말할게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정성껏 불고기 김밥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재료를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김밥 한 줄 한 줄에 딸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았습니다. 달달하게 볶은 불고기와 아삭한 단무지, 시금치, 당근, 부드러운 달걀지단까지 알록달록하게 어우러진 김밥을 보고 있자니 저도 괜히 뿌듯해졌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엘리나의 작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주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친구들이 엘리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길. 사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엘리나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엘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친구들이 내 김밥 보고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냄새나 모양 때문에 불편해하지는 않았어? 아니요. 오히려 에밀리랑 제이든이 먼저 한 입만 먹어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청 맛있다고 했어요. 엘리나는 김밥을 친구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아이들은 이거 진짜 맛있다. 너희 엄마가 만든 거야? 최고다 라며 감탄했고 엘리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이 김밥에 호기심을 보이고 좋아해줬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남편 마이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이클은 역시 당신 요리는 대단해라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은 엘리나의 학교 생활이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엘리나의 도시락을 신기해했고 종종 내일도 김밥 싸 올 거야 라며 기대감을 보였어요. 저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을 느꼈고 더 다양한 한식을 준비해 주고 싶었죠. 처음에는 불고기 김밥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떡갈비와 잡채, 그리고 엘리나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메뉴를 바꿔가며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반찬일지 몰라도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메뉴였어요. 엘리나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오늘은 친구들이 내 잡채를 보고 스파게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면이라고 설명해줬는데 다들 신기해했어요. 떡볶이 소스가 매운데도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저는 엘리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 아이들이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고 한국 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역시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가방을 던져놓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라며 종알거렸을 아이가 그날은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곧장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엘리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봐도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엘리나는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저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엘리나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만들어 줬어요. 매콤달콤한 냄새가 퍼지자 엘리나는 겨우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드는 손이 느렸고 닭강정 몇 조각을 먹다가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부터 도시락 싸지 말아 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엘리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이제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딸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나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며 시선을 피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나는 드디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전학생이 한 명 왔는데 그 아이가 엘리나의 도시락 냄새를 이상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올리비아가 내 도시락 냄새 때문에 구린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도 그 말을 듣고는 나를 피했어요. 엘리나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엘리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점심시간이 무서워요. 친구들이 내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 세계에서는 작은 오해나 편견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엘리나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엘리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엘리나야,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동시에 저는 딸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힘들다면 잠시 도시락을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저는 엘리나의 학교 선생님인 메건 그린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메건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지만 여전히 음식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지혜 씨, 혹시 다문화 음식 소개의 날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제안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엘리나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저는 학부모 대표인 사라 존슨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라 씨는 멕시코 출신이었는데 그녀도 아이들이 자국의 음식을 이상하다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저는 김밥, 불고기 덮밥, 떡볶이까지 한식을 다양하게 준비했고
사라 씨는 멕시코 타코와 과카몰리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행사 날이 가까워질수록 엘리나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엘리나가 다시 당당하게 한식 도시락을 먹을 수 있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다문화 음식 소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김밥을 말고 불고기 덮밥과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가끔씩 엘리나가 부엌으로 와서 엄마, 이건 제가 도와줄게요 라며 작은 손으로 시금치를 다듬거나 당근을 썰어 주었죠. 사실 이번 행사는 제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나가 다시 학교에서 당당히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더 정성을 쏟아 요리했습니다. 김밥 속 재료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았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따뜻한 한국의 정을, 아삭한 당근과 시금치는 건강함을, 잘 말아진 김밥의 모양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조화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엘리나도 설레는지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직접 친구들에게 음식 설명할래요. 그래, 엘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신 있게 소개해줘. 엘리나의 당찬 모습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음식을 차에 싣고 학교로 향하는 길. 엘리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오늘 친구들이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학교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준비해왔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테이블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라 씨는 멕시코의 타코와 과카몰리를 준비했는데 알록달록한 색감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엘리사의 엄마는 치즈가 듬뿍 올라간 라자냐를 내놓았고, 인도에서 온 라비의 부모님은 향신료 향이 가득한 커리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이건 뭐야? 어떻게 먹는 거야? 라며 학부모들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학부모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어요. 저와 엘리나도 김밥과 불고기 덮밥, 떡볶이를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있는 작은 장식도 함께 놓아 분위기를 살렸어요. 음식 소개 시간이 되자 엘리나는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뒤에서 엘리나를 지켜봤어요. 평소라면 수줍음이 많아 엄마가 대신 설명해 줘라고 했을 아이가 오늘은 스스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밥이에요. 바깥은 김으로 감싸져 있고 안에는 불고기와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어요.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면 돼요. 떡볶이는 쌀떡을 매콤한 소스에 볶은 거예요. 약간 매울 수 있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집어들고 맛을 보며 이거 진짜 맛있어. 롤이랑 비슷한데 더 부드러워 라며 좋아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은 아이들은 매콤한 맛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또 먹어도 돼요? 라며 접시를 내밀었어요. 제이든과 에밀리는 이미 엘리나의 김밥 맛을 알고 있었기에 얘들아, 이건 진짜 맛있어. 꼭 먹어봐 라며 다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테이블에는 항상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문득 한쪽에서 망설이는 듯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바로 올리비아였어요. 처음 엘리나의 도시락 냄새에 이상하다고 했던 그 아이였죠. 올리비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 테이블을 힐끔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지 않고 올리비아가 스스로 용기를 내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엘리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올리비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운 건 아니지? 엘리나는 살짝 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넸어요. 이건 매운 거 아니야. 불고기 들어간 김밥이야. 달콤하고 맛있어.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더니 눈이 커지며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나도 먹어볼래 라며 몰려들었어요. 올리비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고 엘리나는 그런 올리비아의 손에 떡볶이도 건넸어요. 이건 조금 매울 수도 있어. 천천히 먹어봐. 올리비아는 떡볶이도 한 입 먹어보더니 매운데 맛있어 라며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 사이의 작은 벽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행사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늘의 경험을 나눠 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올리비아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엘리나의 도시락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나, 미안해. 올리비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엘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올리비아. 다음에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김밥 만들어 보자. 아이들은 함께 박수를 쳤고 선생님도 오늘처럼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라며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나는 다시 점심시간을 즐기게 되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오늘은 어떤 도시락이야? 라며 물어봐 주었고 엘리나는 당당하게 한국 음식을 꺼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작은 행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음식 소개의 날 이후 엘리나의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음식들이 이제는 친구들 간의 대화 소재가 되었고 점심시간마다 서로의 도시락을 궁금해하며 새로운 맛을 시도했어요. 엘리나는 매일 아침 어떤 도시락을 싸갈지 설레어했습니다. 김밥뿐만 아니라 주먹밥, 비빔밥, 그리고 가끔은 작은 떡과 한과 같은 한국의 전통 간식도 가져갔어요. 놀랍게도 이제는 엘리나의 도시락을 먹어본 친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할래라며 집에서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선생님들은 세계 문화 주간을 만들어 각 나라의 음식과 의상, 전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엘리나는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친구들에게 한복의 색깔과 무늬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날 행사에서는 전교생이 김밥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당근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불고기를 볶으며 한국 요리를 체험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돌돌 말면 돼요? 오, 잘했어. 너 진짜 김밥 많은 거 잘하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만든 김밥을 자랑스러워했고 김밥을 먹으면서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변화의 물결은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의 회사에서도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마이클은 제가 준비한 김밥과 불고기 도시락을 회사에 가져갔는데 동료들이 맛을 보고는 우리도 김밥데이 하자라며 농담을 했다고 해요. 저는 회사 직원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매달 한 번씩 글로벌 런치 데이를 열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고유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눠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갔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다문화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저는 한식 요리 강좌를 맡아 한국 음식을 소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줬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김밥을 만들며 즐거워했고 떡볶이의 매콤함에 도전하는 용감한 분들도 많았어요. 이지혜 씨,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비빔밥도 가르쳐 주세요. 지역 신문에서도 이 행사를 취재했고 저는 인터뷰에서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제 엘리나는 더 이상 학교에서 소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이건 우리나라의 음식이야. 한번 먹어볼래? 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도 엘리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저 친구의 도시락에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올리비아와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두 아이는 주말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각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어요. 엘리나는 올리비아에게 김밥을, 올리비아는 엘리나에게 마카로니, 치즈를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어요. 엘리나, 우리 다음에는 쿠키를 만들어 보자. 좋아. 그럼 나는 한국식 달고나도 보여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식 메뉴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다음 요리 강좌는 언제예요? 라며 문의가 올 정도였어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작은 한식 요리 교실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맛보고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첫 번째 한식 클래스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줬고 첫 수업 날에는 아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은 무슨 요리를 배워요? 라며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밥을 만들 때 아이들은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아요? 라며 자랑했고 저는 내가 만든 게 제일 멋져라고 답해 주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문화의 다리가 놓인 것 같았어요.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엘리나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딸의 당당한 모습이 저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